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만점자의 눈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포중학교 1학년 친구 시험지를 가지고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100점 맞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좀 아쉬웠던 친구들도 전부 다 시험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들하고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용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시험 준비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갖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개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비례, 반비례부터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좀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정비례 관련된 문제 편안하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자, 2번 문제를 은근히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를 만들어서 직접 확인해주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표 만들고 문자를 도입해서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읽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좌표를 찍어갖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4하고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반비례식을 이제 완성시켜 주면은 우리가 이제 미지수 A, B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형 문제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면은 표를 만들어서 이게 서로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한마디로 B가 일정한 관계인지 아니면은 고비 일정한 관계인지를 빠르게 파악해 주면은 우리가 이제 표에서 빈칸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 문제는 교과 개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절대 안 틀리는 방법은 해당되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확인해 주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 개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자, 7번 문제입니다. 반비례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자연수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우리 분자의 약수들이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 수조건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 보여요. 자, 8번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문자들의 부호를 판단을 해서 케이스를 분류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주게 되면은 정답을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 기출문제를 늘 풀립니다. 이유는 이게 학교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게 교과 개념 문제들인데 그냥 시중 문제집의 문제들만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좀 어려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따지는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연습 많이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10번 문제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에는 제가 항상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을 전부 다 표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되면 그 1, 2, 3 조건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삼각형의 면적인데 이게 대칭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반비례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A, B 문자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은 A, B는 3의 서로 다른 약수라 주어져 있으니까 1 또는 3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A는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는 1, B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성 이용을 해갖고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 X축하고 Y축하고 반비례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사각형의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이용을 해주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 도형이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게 되면은 좌표를 꼭 항상 표현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길이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이 나타내 주고 나면은 둔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다만 가끔 가다가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을 뺄 때 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틀리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주 나왔던 문제라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직선 위에 점들이 찍혀 있는 건 그냥 동일 직선으로 세는 거고, 반직선 같은 경우는 출발 그리고 방향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거니까 출발을 기준으로 좀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쉽게 나온 거고 우리 구룡중학교 것도 보겠지만 구룡중학교에서는 오히려 점을 위에 P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3개를 더 줘갖고 좀 더 난이도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인데 수직선을 좀 그려줘야 돼요. 문제 조건을 맞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수직선이 2개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길이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14번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기호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각도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도 교과 개념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가 기출문제 보면서 많이 연습했던 것들입니다. 다행히 이게 정육면체로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구룡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각기둥 줬습니다. 오각기둥. 그런데 어쨌든 이 15번 이거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선과 평면 사이 관계를 많이 헷갈려하고 그리고 꼬인 위치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각, 억각 이런 것들 관계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게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좀 수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기획권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확인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직접 그림을 그려갖고 관계들을 따져다 주면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과 개념이 좀 튼튼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18번 문제도 많이 해봤던 문제입니다. 동의가 억각. 다만 주의할 거는 우리 친구들이 각도 DCBA를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들고 우리 보통 우리 고등학교 정도 가도 일일이 다 구하는 것보다는 덩어리로 노는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 D하고 C가 함께 놀 수 있고 A하고 B가 또 함께 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각도 A가 정확하게 안 그려지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19번 접은선이 나왔는데 접은선 나오면 당연히 접은각은 서로 똑같다. 이걸 이용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이용해주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20번도 저희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번 시험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는 거는 21번 같은데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실생활 탐구 이런 문제들,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내용들 알고 있으면은 이거 빈칸 채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도 문제 안 나오면 이상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사다리꼴 작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평행선 작도에서 억각을 활용한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작도 순서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주게 되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이것도 교과 개념 문제죠. 삼각형 결정 조건인데 뭐 SSS, 뭐 SAS, 그 다음에 ASA, 이거 발음이 꼬이네요. 이런 것들 좀 찾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100% 맞추고 싶으면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면 절대로 안 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3번도 추론 문제인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삼각형 결정 조건에 따라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케이스가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방 케이스 확인해 갖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생각하는 문제들도 많았고 한데 이번 1학년 2학기 계포중학교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교과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좀 성적이 아쉽게 조금 틀렸던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이 교과 개념을 좀 뭐랄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피드백하면서 다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형 할 때는 도형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각의 개념들을 새로운 용어들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포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는 이 정도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